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국 후보자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의 쿨키즈가 되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Hi Cookies! It's Kuna time. I am Director Kuna and you're watching Cool Issue.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듣고 본 것, 그리고 직접 겪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저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제가 그 조국 후보자의 따님과 같은 코스를 밟았습니다. 저도 한영외고를 졸업했고 그 후에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저는 20살 이전에는 해외 생활을 한 경험이 없지만 대학 졸업 후에 석사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서 제가 겪은 것,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한영외고 동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같은 학교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한영외고의 시스템과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청문회가 개최되는 그날까지 시리즈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제서야 문제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한영외고 동문들 사이에서는 조 후보자의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된 건 이거예요.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를 졸업했죠. 그런데 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외고 폐지론자입니다. 이거 자체가 한영외고 출신 동문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네. 저는 이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까보니까 어땠죠? 조 후보자 말로는 연구실 인턴을 한영외고에서 알아봐줬다고 해요. 한영외고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갔을 사람이죠. 자기 딸은 외고 필기시험도 안 치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거의 좋은 대학 가놓고 다른 사람들 딸 아들은 외고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공명정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청천인 줄 이 사람이 진정한 법무부 장관감입니다. 잠깐 박수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영외고 측 입장은 어떻죠? 알 수 없을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한영외고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거 알아봐 준 적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물론 조국 후보자의 딸은 저보다 한영외고의 후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후에는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다면 학생들이 어깨 너머로라도 알았을 겁니다. 이 학교는요, 제가 다녀봐서 알잖아요. 모든 학생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같이 생활을 합니다. 매일매일요. 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반 배정은 같은 과 안에서만 되는데요. 같은 과가 많아봤자 80명이고 반이 2개입니다. 요즘은 학생 수가 더 많이 줄어서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보통 외고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방과 후에 무리지어서 다닙니다. 한마디로 일반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들의 교육열은 말해 무엇합니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 온 애들 중에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고 소문나지 않았던 학생은 없습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학생보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엄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학에 걸어서 아니죠, 누워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상식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제 기억에 학교에서 알아봐준 거는 봉사활동 어느 기관에서 할지 그 정도 알아봐줬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었던 대형 복지시설에 다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한꺼번에 했던 기억은 납니다. 어디 가면 의대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인 조민 씨가 입학한 전형으로 알려진 한영외고 정원의 특례 입학 대상자의 전형은 2.29대 1, 7명을 모집하는데 16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2007학년도 한영외고의 경쟁률은 특별 전형이 6.65대 1, 168명 모집에 1770명 지원이었습니다. 일반 전형은 6.12대 1, 182명 모집에 1114명 지원이었어요.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일반 학생들은 모두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김진태 의원은 조민 씨의 특례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한영외고는 정원의 유학 전형, 고대는 논문으로 수시 전형, 의전원은 시험을 생략하고 면접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는데요. 그중 한영외고에 관해서는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 전형에 정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다며 중학교 교과 성적 등과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서 합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국 후보자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이 특목고, 명문대, 대학원을 다른 학생들이 개미처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누워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일단 특례입학 전형은요, 일반 외고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입학도 쉽고 또 대학 가기도 쉽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한영외고 일반 입학 경쟁률보다 굉장히 낮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 갈 때도 일반 전형 대학 입학 경쟁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가 이전에 외고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깨어있는지 잠자는지도 모르고 머리도 못 감고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한국의 이런 빡빡한 수업 문화에 적용하기는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특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외고 특유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례 학생들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면학 분위기를 강요하지 않아요. 약간 운동부 학생 취급을 합니다. 입시 공부를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제도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일반 전형 입학한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면서 다양성 확보의 차원을 위해서 이런 전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어요. 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재학할 때는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면 밤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고요.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서 보충 수업 및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방학을 했다는 느낌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 후보자의 딸은 다른 외고생들이 이렇게 미친듯이 땀띠나게 공부하는 고3 여름방학 때 3개의 활동을 했다는 데 있어요. 한영외고 3학년 당시에 한 달 남짓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숙명여대 물리캠프, 공주대 3주 인턴십 과정, 국제조류학회 논문 발표까지 진행했다고 하죠. 제 생각에 고등학생 아니라 진짜 교수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고3 여름방학 때 다른 외고생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시기를 확 던질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하면 대학 무조건 누워서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연구실에서 교수님은 신입니다. 근데 의대는 그게 더합니다. 교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을 수지소리 들으면서 자라온 똑똑한 학생들이 넘치고 차있는 교수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그런 판국에 이 학생들은 연구실 안에서 거의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노예입니다. 인프라가 넘치는 의대 연구실에서 굳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인턴으로 쓴 거예요. 논문을. 고졸도 아니죠. 중졸이에요. 아직 고등학교 재학 중이니까. 중졸 직원을 논문 제일 저자로 너무 필요해서 쓰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사실은 교수님들 자녀 중에서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 무슨 인턴을 하고 무슨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실제로는 이런 게 굉장히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해외대에 진학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조국 후보자의 딸 말고도 실제로 부모님 어디 대학의 교수님이란 학생들은 다들 무슨 고등학교 때 논문을 썼다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고등학생 때만 이렇게 대학교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커서 취업할 때까지도 자기 스펙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기회죠. 이게 부모와 교수님인 아이들끼리 A 교수가 자기 자식을 B 교수의 논문에 올려주고 B 교수의 자식을 A 교수의 논문에 올려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행태가 만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부모와 교수님인 아이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트위터에 내 딸은 용되고 남의 자식들은 도랑에서 가재와 개로 살라는 그런 얘기는 쓰지 않았죠.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특권층은 더욱더 자신의 특권을 자녀에게 쉽게 세습하고 자녀는 노력으로 얻지 않은 결과를 누리고 살면서 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회가 오겠죠. 저는 그래도 교육만이 이 사회를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인 이상 완전한 평등은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공정하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 사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장관이 한 명 임명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빅뱅 탑이 해병대 병장 망비제대한 사람 앞에서 나도 군대 다녀왔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격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입학편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글로벌 이슈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저는 쿨라랑 안녕!